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에 열광하고 있고 그 인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으로 인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미국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한국으로 인해 긴장하는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언론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스크리닝 행사에 황동혁 감독, 배우 이정재, 정호연, 박혜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상영회를 한 뒤 취재진이 감독과 배우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MBC 엑스트라 TV의 기자가 이정재 배우에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알아봐서 집 밖에 나가기 힘들 것 같다. 오징어 게임 상영 이후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냐고 정말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들은 이정재 배우는 미소를 짓고 네, 저를 많이 알아봐주는 수많은 분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 라고 말한 후 이 미국에서요 라고 재치있게 답변했습니다. 이 기자는 이정재 배우를 드라마 속 캐릭터와 같은 진짜 동네 아저씨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심각한 논란을 미국 영화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동석 배우의 출연으로 국내에서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디즈니 MCU의 이터널스가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개봉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저도 극장에서 이 영화를 직접 관람했고 보고 난 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억지스럽게 강조하는 다양성과 질적으로 떨어지는 작품성은 많은 마블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쯤에 사망하는 마동석 배우로 인해서 후속작에 대한 기대는 더 떨어졌습니다. 로튼토마토 평점을 봐도 평론가 점수는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있는 부분이 바로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일본 미화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히로시마 1945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설명하며 거대한 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터널스 멤버 중 하나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은 이터널스 멤버가 인간에게 기술을 전해줬고 그 결과 인간이 핵폭탄을 개발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을 보고 자신이 기술을 전해준 것을 후회하는 장면입니다. 논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터널스를 보러 가기 전 이 논란에 대한 유튜브 영상, 인터넷 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쉴드가 불가능한 명백한 일본 주장에 힘 실어주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은 전쟁의 피해자다 라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미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이터널스가 마블 사상 최악의 영화라고 비판했고 비평가들은 클로이 자오 감독의 재능이 블록버스터 영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이 자오 감독은 역사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마블 팬과 영화 마니아들은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실드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히 의도된 장면이라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최근 이터널스 각본에 참여한 매튜 K 퍼포와 라이언 퍼포가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이자 사촌 형제인 두 사람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 장면에 대해 해명했고 이들의 해명으로 인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매튜 퍼포는 그 장면은 비극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객들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이 일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 폭탄이 떨어졌기에 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일본계 미국인이고 일본에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제3과 역사의 큰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싶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완벽하게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논란은 11월 12일 한국에 상륙한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이어집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 런칭에 맞춰 런닝맨 스핀오프를 준비하면서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가면을 쓴 10명의 아이돌의 모습은 12간지 동물을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뜬금없이 펭귄, 부엉이, 코알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펭귄, 부엉이, 코알라는 일베들이 전 대통령 비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들입니다. 이전에도 런닝맨은 일베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디즈니 런닝맨 스텝으로 이전 일베 논란 PD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많은 논란을 낳은 설광화가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설광화는 제작 단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공개된 시놉시스 내용을 살펴보면 난파 감첩을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과 엮어 전개된다는 드라마의 기본 설정에 간첩 미화 및 역사 왜곡물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5.18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선동하여 일어났다는 주장을 역사적 사실로 묘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디테일한 설정 하나하나가 역사 왜곡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회까지 올라가 22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동의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의 드라마가 드디어 12월 JTBC를 통해서 방송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드라마가 방송된 것이 아니라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첫 번째 드라마로 논란의 드라마를 선택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이러한 행보에 국내에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왜 디즈니는 한국 상륙 시작부터 논란의 작품만을 선보이는가? 한국에서 장사할 생각이 없는 건가? 디즈니는 PC를 넣으면서 말아먹은 게 많아지고 있다. 엔드게임 이후로 마블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침체되기도 했고 그 활용 점정을 이터널스가 찍었지. 그냥 넷플릭스나 봐야겠다. 디즈니가 코리아 패싱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엿먹이는 건 처음인 듯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속적인 큰 투자를 했고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초대박이 터진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덕분에 다시금 성장주로 주목받은 넷플릭스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드디어 디즈니의 시가총액까지 추월해버렸습니다. 디즈니의 최근 실적이 부진한 터라 당분간 엔터테인먼트 대장주 자리는 넷플릭스가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디즈니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넷플릭스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 쪽 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디즈니 입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 실적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미국의 미디어 전문 조사기관 모펜 네이선스는 디즈니 플러스의 컨텐츠 폭이 너무 좁다며 비디즈니 컨텐츠에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 한국을 공략함으로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적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아시아 시장이 더 중요해진 디즈니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한국 작품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됩니다.